안녕하세요. 원북 작가 이하림입니다. 간다 마사노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 외국 가전제품 회사에서 냉장고와 세탁기를 팔았는데 고객에게 멍청한 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결심하지요. 기필코 부자가 되겠다고요. 그리고 독립하여 회사를 차리는데요. 2년 만에 성공하여 부자가 됩니다. 그가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사노리가 쓴 책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읽으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 책의 목적이 여러분의 연수입을 10배로 늘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솔깃해집니다. 책에서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 8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2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자는 우리 마음에는 돈의 축과 마음의 축이 공존한다고 설명합니다. 돈의 축은 단순합니다. 돈이 많으면 부자, 돈이 적으면 가난한 사람이 되지요. 반면 마음의 축은 풍요롭다와 가난하다라는 척도로 가늠합니다. 풍요로운 마음은 감사, 사랑, 배려, 정직 등과 같은 선한 감정이고 가난한 마음은 허영, 체면, 질투, 명예욕, 물욕, 분노 등의 악한 감정입니다.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돈에 쪼들리는 사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과 마음을 한꺼번에 얻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비싼 물건이 갖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사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도 벌고 싶고 사회에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싶어 합니다. 저자는 우선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금전적으로 안정 궤도에 오른 후 풍요로운 마음을 연마하라고 조언합니다. 즉 돈과 마음을 동시에 겨냥하지 말고 일단 돈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 마음을 수양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악의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악의 감정은 선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끔찍하게 가난했거나 성적이 나빴거나 가정 불화가 있었거나 하는 등 콤플렉스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노와 절망의 에너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되면 결국 그 사람을 망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은 후 성공하면 필사적으로 마음을 연마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작동되는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마사노리는 처음 독립할 때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려는 목적과 계획을 적은 후 사업을 시작했지만 일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 노트를 도중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이사를 하면서 우연히 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노트를 펼쳐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가 적었던 목표가 모두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독립 2년 만에 샐러리맨 시절의 연봉 10배를 실현한다. 땅을 매입해 사옥과 집을 짓는다. 일본 최고의 다이렉트 마케터가 된다. 저자는 강조합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저도 목표를 종이에 적고 시간이 지난 뒤 다시 확인하면 이루어졌던 경우가 무척 많았기 때문에 저자의 말에 동의합니다. 인간의 뇌는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뇌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즉각적으로 눈앞에 있는 정보를 탐색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 이라고 질문한 후 눈을 뜨면 순식간에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뇌는 일단 질문을 받으면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답을 찾는 슈퍼컴퓨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질문한 내용을 잊어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질문은 목적의식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것 역시 어떤 목적의식, 즉 미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미션은 뇌의 안테나를 세우고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한다. 특히 실현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서 잠재의식의 목표로 입력시켜 놓으면 뇌는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집한다. 뇌는 구조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답을 찾아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깜박 잊고 있었는데 자동으로 목표가 실현되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뇌의 경이적인 구조를 생각하면 목표는 많을수록 좋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난 우리 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목표를 부지런히 적으면 좋습니다.
저자의 말이 믿기지 않더라도 속는 셈 치고 한번 목표를 적어보세요.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손해볼 건 없으니까요. 하루에 한두 번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면 더 좋습니다. 저도 목표를 벽에 붙여놓고 하루에 한번 소리내어 읽습니다. 노트에도 목표가 적혀 있고 손지갑에는 목표를 적은 작은 쪽지가 들어 있습니다. 제 잠재의식의 목표가 깊이 새겨지도록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읽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목표에는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가 있습니다. 좋은 목표는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자동 조종하고, 나쁜 목표는 도중에 장애가 생겨 좌절하기 쉽습니다. 좋은 목표를 설정하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을 적어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싫은 일부터 명확하게 골라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자는 사업을 할 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객이라고 무조건 굽신거리지 않는다. 재고가 생기지 않게 한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상품은 팔지 않는다. 몸을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무료로 상담하지 않는다.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당신의 잠재된 소망을 이끌어낸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판, 가족의 기대, 혹은 친구나 지인들의 상식 같은 손때 묻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싫은 게 아니라 저자세로 영업하는 일이 싫은 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장이 저자를 찾아와 건축업이 하기 싫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기 싫다기보다 머리를 숙이는 영업이 싫었던 것이지요. 그는 사장에게 그럼 영업을 하지 말고 고자세로 사무소를 운영해보라고 조언합니다. 다음 날 사장은 직원들에게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그들 역시 억지로 영업을 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은 앞으로는 고객이 우리에게 부탁하러 오게 만들자고 선언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고 결심한 지 2년 만에 주택 신화업체를 수주받았고, 현재 지역 1위 업체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내던져버리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배우는 게 우선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8가지 습관 중 목표 적기와 하기 싫은 일 찾아내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책의 첫 서문에서 마사노리가 적은 2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성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오늘 한 권의 책은 비상식적인 성공 법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